저는 올해 85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점점 늙으면서 몸도 마음도 나이에 맞춰서 변하는데 그에 따라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며 늙어갔습니다. 50대 이후 삶이 달라지는 중요한 갈림길이 그 결정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70대, 80대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건강을 더 챙길 걸, 젊었을 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 걸,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할 걸 하는 말들이었죠.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자식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친구들에게 연락 더 해볼 걸, 내가 너무 자존심만 세웠나, 나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할 걸.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플 때야 누구나 후회합니다. 외로울 때 누구나 주위를 돌아보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반면에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80대, 90대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본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간 사람들은 50대 이후부터 삶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50대 이후 삶이 달라지는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도 줄어든 것 같고 몸도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순간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편안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깨닫고 고쳐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2가지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분명 공감될 겁니다. 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이래서 요즘 기분이 힘들었던 걸까? 한 번씩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60대, 70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랜 경험에서 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50대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12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들이 전화 한 통 없을 때, 며느리가 안부를 묻지 않을 때, 친구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저 사람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을 마음속에 쌓아두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감정이 표정과 말투에 묻어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67세 김정순 선생님은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 종일 기다렸던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관심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상했고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전화했니? 그러나 아들은 그날 야근으로 너무 지쳐 전화를 깜빡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기분이 상했고 통화는 어색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런 말을 했나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전화를 하려다가도 망설이게 되고 며느리는 괜히 또 기분 상하시진 않을까 하면서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운함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기다려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해 보세요. 서운함은 적금이 아닙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만 무거워지고 상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내 감정을 몰라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붙들려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먼저 다가가면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방식이 익숙해지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많다 보니 확신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과한 고집은 오히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어야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듭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69세 박상인 선생님은 평소에 신념이 뚜렷하신 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오셨고 삶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과 대화할 때마다 자꾸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의 아들이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에는 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은 몇 번 더 설명하려 했지만 박 선생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들은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깊은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집을 꺾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나를 더 존중받게 만듭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보다는 그래,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본 것이 언제인가요?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 화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들도 쉽게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화를 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가족과 나 자신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나 보다 하고 조심하지만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모습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원래 그런 분이니까 하고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내 말이 가볍게 들리게 됩니다. 또한 작은 일에 자주 화를 내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소심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과 친구들은 내 기분을 먼저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 결국 편해야 할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조금 늦게 나왔을 때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손주가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을 때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TV 채널을 돌리다가 원하는 방송이 안 나올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래? 예전엔 재밌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볼 게 없어.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짜증과 불만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박종수 선생님은 60대 중반으로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손주가 소란스럽거나 아들이 자신의 말을 가볍게 넘길 때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가족들과 외식하던 중
손주가 장난을 치다가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조심 좀 해라!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손주는 움츠러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수습하려 했고 아들도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며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금세 식사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박 선생님도 순간 너무 과하게 말했나 싶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진 뒤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던 가족들이 나중에는 또 그러시네 하며 무덤덤해집니다. 결국 내 감정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정말 화를 내야 할 순간에도 원래 저러시니까 하고 흘려듣게 됩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내 말이 가벼워집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말이 더 무게 있게 전달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 뒤에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화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쉬어가는 것입니다. 속으로 괜찮아, 별일 아니다 라고 되뇌며 큰 숨 한 번 쉬고 한 템포 늦추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가볍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한 번 더 웃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보이는 일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이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며 한마디 보태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의를 담아 한 조언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지나치게 간섭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잔소리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50대 때도 가족들에게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했지만 60대가 되면서 더욱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맛을 본 김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맛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딘가 아쉬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텐데. 그저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며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예전처럼 요리를 해와도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없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겠다며 새 가구를 사고 벽지를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보자마자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냐? 멀쩡한 걸 바꾸고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설명을 하려 했지만 결국 말을 아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도 그 뒤로는 집 꾸미기에 대해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문제를 검색하고 필기 없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대꾸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익숙해요 라며 조용히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는 공부를 하거나 핸드폰을 볼 때 일부러 할머니가 계신 방을 피해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가족들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길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에 대한 평가가 부담스러워졌고 아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으며 손주는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때는 가까웠던 가족들이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대화도 줄어들고 소통도 어려워집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각자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좋은 조언도 필요할 때 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소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한마디씩 건네는 것이 더 큰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가족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더 건강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5번째, 자꾸 아픈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중심이 건강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요즘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고. 결합약을 바꿨더니 부작용이 있어서 큰일이야. 옆집 다희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했대. 나도 조심해야겠어. 그렇게 만날 때마다 아픈 곳,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렇구나, 나도 비슷해 하며 공감해 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제 잠도 못 잤어. 요즘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 손주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많이 못 걸어.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우리 나이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요즘은 병원 가는 게 일상이야. 이야기가 시작되면 서로 아픈 곳을 비교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점점 우울해지고 즐거웠던 자리도 병원 상담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그런 얘기 그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자. 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간 머쓱해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이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예전에는 안부 전화를 하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지만 요즘은 통화를 짧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를 보면 반갑게 달려오기보다 멀찍이 서서 인사만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모두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상태를 이야기한 건데 진짜 아픈데 그걸 말할 수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꾸 반복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나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가벼운 이야기, 긍정적인 주제를 먼저 꺼내보세요. 손주에게는 너는 요즘 학교에서 뭐가 재밌니? 며느리에게는 우리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친구들에게는 요즘 새로 생긴 카페 가봤어. 조금만 바꿔도 대화의 흐름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아픈 이야기보다 즐거운 이야기를 먼저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화의 중심이 되면 듣는 사람도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때는 아픈 이야기보다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지내지만 마세요. 서울에 사는 72세 정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있나? 괜히 바쁜 사람들 불러내는 것도 미안하고 이 나이에 어디 가봤자 피곤하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동네 모임이 있어도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가만히 듣기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어색해졌고 예전처럼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조용해졌다. 어디 아파? 순간 정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조용히 지냈을 뿐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점점 멀어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사실 조용히 지내면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먼저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지 않게 되고 가족들도 엄마가 아버지가 요즘은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 하며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고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한마디라도 건네면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 요즘은 어떤 일들이 있어? 너가 관심 있는 게 뭔지 궁금하네. 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오랜만에 전화 한잔 할까?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볼래? 하고 먼저 제안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질 수도 있고 혼자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익숙해지면 결국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요즘 가족들과 대화가 줄었다면,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졌다면, 내가 먼저 한마디 건넨 게 언제였지? 돌아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연락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들으신 6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나도 그러고 있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작은 지혜가 모이면 우리 삶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7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7번째, 늘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69세 이명자 씨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한 뒤 저녁에는 다시 TV 앞에 앉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힘들게 뭐 하러 새로운 걸 해. 편한 게 제일이지. 하지만 이런 일상이 반복될수록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어딘가 허전하고 무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활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꼭 거창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도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일상이 조금 더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보지 않던 카페에 가보기, 늘 걷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기, 새로운 취미 하나 배워보기. 이처럼 사소한 변화도 생각보다 큰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명자 씨는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평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빵 만들기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늘 간편하게 사 먹던 빵을 직접 만들어보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지만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븐 문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기가 퍼지면서 작은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맛을 보니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빵이라는 점에서 기분 좋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늘 하던 일만 반복할 때와는 다르게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소소한 변화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무료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새롭게 시도해보세요. 늘 가던 곳 대신 새로운 곳을 가보고 늘 하던 방식 대신 색다른 방식을 선택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주는 작은 즐거움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아프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72세 박영수 씨는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생기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멀리 나가기가 겁나네. 괜히 움직였다가 더 다칠 수도 있잖아.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고 친구들과 만나던 모임에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더 무겁고 기운이 없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면서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면 외로움까지 겹쳐서 기분도 가라앉기 쉽습니다. 물론 무리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일상 속에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박영수 씨는 우연히 TV에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가벼운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하루 10분씩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힘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힘이 생기자 근처 공원까지 가볍게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조금씩 몸을 움직이니 이전보다 덜 지치고 기운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까지 작아집니다. 아프다고 움츠러들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도해보세요.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해보기, 가까운 공원 산책하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라도 해보기,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몸도 조금씩 활기를 찾고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두렵거나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9번째,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71세 강순자 씨는 어릴 때부터 늘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는 잘하고 있나? 며느리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나? 내 건강은 괜찮을까?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자기 전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르고 새벽에 깨어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라면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괜히 마음을 소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일, 건강 문제, 돈 문제, 걱정이 끝없이 떠오를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강순자 씨는 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자신이 요즘 너무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걱정 중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야?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들 대부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주의 성적이 걱정되면 격려해주면 되고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한번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순자 씨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면 억지로라도 마음에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이 많아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할 수 없다면 계속 걱정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걱정과 쓸데없는 걱정을 구분해 보세요. 걱정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오늘 하루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계속해서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덜어내고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번째,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74세 이정순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남한테 신세 지면 안 되지. 내 일은 내가 해야지. 괜히 패 끼칠 순 없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건 왠지 미안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몸이 불편해도 혼자 해결하려 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참기만 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기쁨이지만 받는 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할까봐 쉽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아냐, 괜찮아 하고 거절하면 다음번에는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더 따뜻하고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정순 할머니는 장을 보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순간 거절하려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 무겁긴 했는데 덕분에 살겠네요. 그 말을 들은 이웃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순간 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받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 늘 사양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고맙다 한마디와 함께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주고받는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1번째, 돈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73세 김영수 씨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습관이었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참고 말지. 비싼 음식 먹을 바에야 싼 걸로 배만 채우면 되지. 운동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냥 집에서 지내는 게 낫겠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병원 갈 일이 있어도 미루게 되고 식사를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명수 씨는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병쯤이야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아낄 것은 아껴도 내 몸을 챙기는 것은 투자입니다. 병원비가 아깝다고 검진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비싸다고 아무거나 먹다 보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돈이 든다고 피하면 결국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야?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고 운동도 꾸준히 해. 돈 아낀다고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엔 병원비로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 그 말을 듣고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식사도 더 신경 써서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병원비를 아낀다고 아프면 더 큰 돈이 듭니다. 건강한 음식을 피하면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미루면 결국 몸이 무거워지고 병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건강을 챙기는 걸 아까워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데 드는 돈은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아낄 것은 아끼더라도 내 몸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을 지켜야 앞으로의 삶도 더 오래,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70세 정경자 씨는 늘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집안 정리는 다음에 하지 뭐. 친구한테 전화는 다음에 하면 되겠지. 건강검진도 올해보단 내년에 가도 괜찮겠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해야 할 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들을 미룰수록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미루다 보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에 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정경자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전부터 보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연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친구는 건강이 나빠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너 못 볼 뻔했어. 친구의 말에 정경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을까? 그제야 미루는 습관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경자 씨는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작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자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을 챙겨야 한다면 지금 실천하세요. 나중에라고 미루는 순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해야 할 일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습관이나 생각이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 서운해하지 않고 고집을 줄이며 작은 일에 화내지 않는 것,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고 아픈 이야기만 반복하지 않으며 조용히 지내지만도 않는 것,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몸이 아프다고 움츠러들지 않으며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것,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의 노후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부터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 늙어 죽을 때까지 내 몸이 버텨줘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죠. 하루 30분이라도 운동하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정기검진 꼭 챙기세요. 건강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유롭게 삽니다. 둘째, 자신을 가꾸는 습관을 들여라.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순간 인생도 초라해집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태도, 건강한 몸매. 이게 바로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늙어도 멋지게 나를 가꾸는 건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50대 이후 이젠 늙었다는 말이 입에 붙으면 그대로 늙습니다. 세상 탓, 나이 탓, 환경 탓하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인생이 끝까지 빛납니다. 이 3가지가 공감이 가시나요?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지만 이처럼 꼭 해야 할 것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거라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50대 이후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게 된다면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두면 더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